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낯설게 들릴지도 몰라. 나는 이름 없는 길을 걸었고 이름 없는 곳에 묻혔다가 이제야 돌아왔으니 말이야. 내 이름은 황기환.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1888년 급변하던 조선 한성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어. 꿈 많던 청년 시절 새로운 세상을 보러 머나먼 미국 땅으로 향했어. 그곳에서 광활한 대륙을 누비며 삶을 세척하려 했지. 하지만 1919년 내 인생의 항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 조국에서 들려온 3.1 운동 소식은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어.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할 대안의 한 청년임을 깨달았어. 그 길로 나는 뉴욕에 있는 한인자유대회에 합류했고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끼어들었어.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나는 기독교 청년의 소속으로 미국 병사들을 구호하는 임무로 지원 파견되었어. 미국인으로 유럽 전선에 뛰어들면서 나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지. 프랑스 파리에 여전히 남아있던 나는 세계대전의 종식 소식을 들었지. 그리고 파리 강화회에 파견된 김규식 선생을 돕기 위해 한국 대표부 서기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어. 낯선 땅, 낯선 사람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 이승만 대통령의 추천으로 파리 위원부 서기장까지 맡게 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애썼어. 프랑스 신문 라프티 레피블리그에 한국에서의 일본 철수를 요구하는 인터뷰도 하며 세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려고 했어. 한국의 독립 문제를 파리 강화회의에 어떻게든 상정시키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세우다 떠나고 나는 홀로 남게 되었지. 그래도 혼자라도 해야 했어. 한국 문제 대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헤럴드지에 일본의 거짓을 고발할 수 있었지. 파리에서 독립의 불씨를 키우던 나는 다시 영국으로 향했어. 내 삶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았어. 항구에 정박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속 나침반은 언제나 조국을 향하고 있었지. 나라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는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우리나라의 참상에 대해 알리려고 했지.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 친우회를 만들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프랑스로 데려오려 했지. 결국 35명의 노동자들만을 일본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프랑스로 이송할 수 있었어. 나는 서툰 프랑스어지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1921년 나는 다시 워싱턴 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갔어. 회의는 파리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외면했지.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조국을 위하여. 긴 방랑 끝에 나는 1923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1928년 1월 뉴욕의 한 병원에서 눈을 감게 되지. 39살의 짧은 생,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했어.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마지막 소원은 따뜻한 조국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지만 뉴욕의 쓸쓸한 공동묘지에 묻혀야 했어. 내 몸은 차가운 이국 땅에 있었지만 영혼은 한시도 조국을 떠난 적이 없어. 그렇게 나는 95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어. 그리고 마침내 나는 돌아왔어.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9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고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 내 삶은 비록 짧았지만 내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어.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그랬단 말이야. 부디 내 이야기를 기억해줘.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와 비슷한 삶을 산 황기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드라마는 황기환 지사를 모티브로 대본을 쓰지 않았지만 우연의 일치처럼 유진초이의 삶과 그의 삶은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드라마의 인기로 황기환 지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로 결정되었다. 봉환은 뉴욕주의 승인 문제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체 상태로 있다가 2021년 뉴욕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023년 2월 봉환이 결정되었다. 그의 사후 꼭 100년 만이었다. 현재 그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안정되었고 그의 대한민국 국적도 다시 공식적으로 부여되었다.